한 작은 마을에 건강을 중시하는 한 할아버지 이장이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 비법을 항상 찾아내 전하는 역할을 자진해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고혈압에 좋은 식단 플랜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에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장을 포함한 노인들이 특히나 그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장은 먼저 의사들의 조언을 들으며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했다. 과도한 소금 섭취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개발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다. 특히 저지방 유제품, 야채,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의 재료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주에는 이장이 직접 만든 저형 건강 샐러드 교실을 열었다. 이 샐러드는 신선한 토마토, 오이, 붉은 피망, 그리고 생으로 먹기 좋은 키노아를 기본으로 하는 메인 요리였다. 양상추와 같은 다양한 녹색 채소도 넣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 드레싱은 소금을 대체하는 훌륭한 대안이었다. 참여한 사람들은 샐러드가 상쾌하고 맛있다는 것에 놀랐다. 이장은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을 격려했다. 두 번째 주에는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기로 했다. 땅에서 직접 자라는 로즈마리와 타임, 바질 등은 소금 없이도 충분히 훌륭한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번 주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허브 로스팅 치킨이었고 이장을 포함해 참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먹었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는 승호가 가장 맛을 극찬하며 특별히 이 레시피를 가정에서도 시도해보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세 번째 주에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충분한 물의 섭취는 필수적임을 알리고 이장은 아이스 허브티 레시피를 소개했다. 민트와 레몬을 첨가한 시원한 아이스 그린티가 갈증을 해소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카페인을 멀리해야 하는 것 외에는 예상치 못했던 대안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건강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할아버지 이장은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마을 내에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의 식단 플랜은 점차 인근 마을에도 전파되었다. 이장의 고혈압 식단 플랜은 단순한 건강 관련 실험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뜻깊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장은 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 정보와 레시피를 공유하기 위해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고혈압을 넘어 마을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둥이 되었고 그러한 노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운동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김민수라는 젊은 운동선수가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육상의 두각을 나타내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훈련에 몰두하던 민수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높이 뛰는 것. 그러나 그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던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다리에 잦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는 결국 부상을 입고 말았다. 허벅지 근육이 과도한 긴장으로 찢어지는 부상이었다. 민수는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에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훈련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스트레칭의 중요성과 효과를 체득하기 시작했다. 퇴원 후 그는 매일 운동 전후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스트레칭이 몸을 준비시키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유연성 강화는 민수의 운동 수행 능력에도 큰 이점을 주었다. 그때부터 민수는 훈련 루틴을 새로이 정립했다. 그는 매 훈련 시작 전 30분간 꼭 스트레칭을 하고 훈련 후에도 마찬가지로 15분을 투자했다. 또한 일주일에 2번 필라테스와 같은 유연성 강화를 위한 운동에 참석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는 부상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나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민수는 자신만의 스트레칭 루틴을 팀원들과 공유했고 팀 전체가 부상 없이 더욱 건강하게 경기력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직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후배 운동선수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결국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는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운동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모두에게 알려주고자 했다.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내일도 건강하게 계속 하도록 오늘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민수의 눈에는 더 이상 부상 때문에 슬퍼하던 예전의 자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 불 꺼진 부엌에서 촛불 하나가 깜빡인다. 그 빛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주인공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몇 달이나 지난 사람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끓여주시던 달콤한 조청의 맛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진단을 받고 나서 단 음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다음 날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달콤한 음식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설탕 대체제를 사용해보세요. 처음으로 그는 설탕 대체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체제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했다. 제일 먼저 찾아본 것은 스테비아였다. 남미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스테비아를 우유에 섞어 마셔보았고 그 맛이 의외로 좋았다. 스테비아의 은은한 단맛이 우유와 잘 어우러졌다. 그 다음으로 그는 에리스리톨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탕과 비슷한 맛이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이 대체제는 제과점에서도 빠르게 사랑받고 있었다. 그는 에리스리톨로 쿠키를 굽기 시작했다. 오븐에서 쿠키가 구워져 나올 때 부엌 가득히 퍼지는 달콤한 냄새에 주인공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막상 먹어보니 설탕으로 만든 쿠키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잖아 라며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했다. 하지만 모든 대체제가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아스파탐이나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들도 있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고민 끝에 가능한 한 자연 유래 대체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시도를 위해 그는 메이플 시럽과 아가베 시럽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당 함량이 높아서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공은 또한 꿀을 잊지 않았다. 꿀은 자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최고의 감미료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허브티를 마실 때 한 스푼의 꿀을 넣어 보았다. 허브티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긋함과 꿀의 부드러운 단맛이 어우러지며 하루의 피곤함을 덜어주었다. 날이 갈수록 주인공의 주방 선반은 다양한 대체제로 가득 찼다. 그는 배웠다.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주인공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레시피를 공유하며 그들의 희망을 찾았다. 건강도 지키고 맛있는 것도 즐길 수 있다는 깨달음은 주인공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제는 그에게 당뇨병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 안에서 그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 이러한 설탕 대체제의 완벽 가이드는 단순히 단맛을 찾는 방법이 아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여정이었다. 주인공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인공 지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산속에 작은 명상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늘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고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명상센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첫날 지수는 센터의 소장인 수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수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명상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미 스님은 지수에게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수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반복하였고 호흡에 집중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흡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라고 설명하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날 지수는 산책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걷는 동안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발 아래 느껴지는 잔디의 감촉은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느리게 걷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혼란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는 마음 챙김 명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며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명상법입니다. 처음에는 지수에게 이 방법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녀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명상은 그녀에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감정적으로도 더욱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지수는 호수를 마주한 작은 언덕 위에서 가장 깊은 명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상센터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지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매일의 삶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앞으로도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